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세청 당국이나 그 윗선에서 김철호 회장을 처음부터 꺾어버릴 생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관계됐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막 성장해 나가던 기업을, 젊은 기업인의 장래를 막아섰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무사찰에 안기부까지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예? 안기부까지? 예. 그동안 우리 회사 자금원에 대한 배우가 누구인지 조사했던 과정도 그렇고, 회장님께서 전라북도 상공회의소장에 취임하자마자 안기부에서 사퇴를 종용했던 걸 생각해봐도 일맥상통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작자들이 올가미를 제대로 만들 생각인 모양이로구만. 회장님, 잠시 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하긴 내가 왜 피해? 지은 죄도 없는데. 회장님, 일단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어렵습니다. 사채 문제만 해도... 그 사채 문제는 나하고 관련이 없어. 사채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딨나? 사채 쓴 게 죄가 될 수는 없어. 1982년 5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통해서 17억 원을 추징당한 김철호는 그 후로도 1년 내내 수사당국과 국세청으로부터 감시와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상업은행 김동경 대리가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명성계열 법인하고 김철호 계좌를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겸 대리가 가짜 통장을 만들어서 사채를 모으고 그 돈을 김철호한테 준 걸로 드러났어요. 안기부에서도 그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청장님,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동업자도 아닌데 김동겸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김철호의 뒤를 봐준 겁니까? 김동겸이가 빌려준 사채를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협박도 당했던 모양입니다. 어이, 돈을 빌린 건 김철호인데 어떻게 협박을 해요? 사건이 터지면 어차피 김동겸이가 더 큰 중벌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였구만. 다 돈 때문이죠. 79년도에 처음 거래를 텄을 때는 의형제같이 지냈던 모양인데 말입니다. 명성그룹이 아직은 튼튼한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한 1년 동안 우리하고 안기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자사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이나 김동겸의 사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김철호는 요즘 서울 속초간 고속전철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이요? 이어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하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쪽이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에 접근하는 길을 일정하게 터줌으로써 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을 육로와 케이블카로 마련해주면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자연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명성그룹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서울 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던 김철호. 그가 구상한 고속전철은 서울과 속초 사이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니, 뭐예요 당신들? 같이 좀 가시죠. 수사기관에서 나왔습니까? 그럼 영장부터 보여주시오. 영장 좋아하네. 우린 그런 거 없어.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비! 경비! 화장실에서 이게 뭡니까? 이걸 놓고 말합시다. 형사, 갈 테니까
지금 하던 행사나 끝내놓고 갑시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와 있고 외국에서 온 손님도 있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내가 사라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쇠구랑찰 사람이 무슨 연애야? 뭐해? 끌고 가! 당신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막바로 끌려와서. 자, 영수, 우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대기업 회장이란 분이 참 말씀도 많으시네. 가보면 알게 될 걸 왜 그렇게 물어요? 가자고. 여보, 우리 혹시 남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남산? 보안사 분실 말이에요. 거기 한번 다녀오면 몸이 남아나질 않게 된다던데. 지은 죄가 없는데 별일 있겠어. 여보, 무서워요. 그렇게 수십 분을 달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무슨 서빙고 분실도 아니고 누구나 마음 놓고 다니는 평범한 호텔 아닙니까? 하긴.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무슨 일입니까? 오늘 저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국내외 손님들 모셔놓고 축하연 중에 잡혀온 겁니다.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회장님께 결례를 좀 한 것 같은데 우선 용서해 주십시오. 옆구리에 권총 차고 다니는 것도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귀찮은 일이죠. 여보, 어차피 여긴 호텔이니까 세게 나가요.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하시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이런 곳까지 끌려와야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차 마실 시간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데 와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요. 도망가진 않을 겁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지만요. 필요하다면 정식 경로를 밟아주세요. 글쎄, 앉으세요. 좋습니다. 김 회장, 우리 사나이답게 단판 지읍시다. 지난번에 정치자금 제안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정리가 잘 안 됐더군요.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김 회장, 짧게 얘기하겠소.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요? 뭐요? 무슨 재산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이미 지난번 탈세 부부는 돈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무사찰에서도 탈세가 발견되면 낼 겁니다. 이 양반 맑게 못 알아들으시네. 글쎄 그런 게 아니고 얼마로 끝내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부정축제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런 흥정을 왜 해야 합니까? 민간 기업을, 더구나 경제 관련 일을 왜 안기부에서 간섭합니까? 우린 간첩이 아닙니다. 결국 김초로는 이번에도 정치자금을 거부했다. 문제는 두 번째 세무사찰이 진행 중이었고 시중엔 명성그룹에 대한 악성 소문들이 확대 전파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운명의 시계는 김초로를 점점 사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1983년 8월 17일 동아일보. 명성그룹에 대한 세무사찰을 벌여온 국세청은 17일 이 그룹이 112억 1,3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을 적발, 김철호, 신명진 부부를 조세범죄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김초로 회장의 억울한 얘기만 하게 된 형국이 됐는데 실은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과의 관계도 의문투성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동겸 대리와의 거래 자체로만 보고선 그걸 단순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겸 씨, 김초로 회장과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거래 진실은 뭡니까? 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선해서 명성그룹의 사채 자금을 대줬다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요? 가능성 있는 회사니까요. 근데 저는 말이죠. 김 회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사채 끌어다 쓴 게 그게 죄가 되나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는 10년 후쯤에서다. 김초로 회장 부부와 김동겸이 구속되고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결국 김초로는 17년 2월에 형을 선고받았으며 명성그룹은 해체됐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오공화국 청문회를 거쳐 93년 말 김초로 회장이 석방되면서 명성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동겸 대리와의 거래가 과연 불법이냐의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3년 12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명성사건 조사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사채 자금이 김초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며 그가 김동겸과 공모해 고객 예금을 횡령했다고 몰았으나 사채 자금이 수수된 은행 계좌는 명성그룹 산하 각 법인의 계좌였으며 그 계좌들은 실제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는 정상 거래 계좌들이었다. 특히 국세청이 사채 자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엄연한 법인 계좌를 김초로 개인 계좌로 탈바꿈시켜 언론에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행 계좌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왜곡시키는 것이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동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격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법인체의 계좌에서 법인체에 소요될 자금을 출금하는 게 어째서 횡령이 되는가? 경실련의 보고서가 주장하는 요지는 사채 조달을 위해 제공된 담보가 모두 명성그룹 산하 각 법인 기업체의 부동산이나 자산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는 것이다. 김초로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명성의 재산이 정리되고 있었다. 명성의 도산 후 총력을 기울인 기업은 한일합섬이었다. 그런데 한국화약이? 예. 오늘도 면회 오는 길에 전화통화로 알아봤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일합섬에는 국제를 줄 것 같다고요. 부실덩어리 국제는 한일합섬에서 가져가고 알짜배기 명성콘도는 한화가 가져간다. 한국화약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국회 50 비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초로의 증언은 당시 명성과 정치권의 관계를 가늠하게 해준다. 84년 5월 검찰에 불려가 한국화약그룹에서 명성 인수자로 나와 있던 김일덕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토지가 565만 평이나 되니까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 3억 원 정도 받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고위층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순순히 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도대체 고위층이 어디냐고 다시 물었다. 청와대라고 하기에 청와대 사정 담당이냐고 물으면서 어딘지 나도 알아야 응하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민정 담당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오공화국 사채 파동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 명성그룹을 꼽고 있지만 실은 정치 사건이라는 또 다른 규정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오공 특유의 활동과 김초로 전 회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명성 사건의 실체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